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원수 같던 남편놈과 이혼하고 18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놈과 이혼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최악의 인간이었거든요. 남편놈이 암에 걸려 아픈 시아버지를 저에게 떠넘긴 것도 모자라 자기보다 15살 어린 여자와 바람이나 나중에는 가정까지 내팽개쳐 버렸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직 살아계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며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비록 아프긴 하지만 저의 힘이 되어주신 시아버지가 계셨고 남편놈은 결국 자신의 저지른 잘못들로 저에게 이혼까지 당하며 제대로 혼쭐이 나고 맙니다. 처음 남편과 만났을 때만 해도 남편은 순수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지인을 통한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기계 만드는 회사에 영업일을 한다는 남편은 능력도 좋아서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었고 마음도 착한 데다 믿음직한 모습에 반해 저는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렇게 착했던 남편도 제가 아이를 낳고 기르며 시간이 흐르니 점점 그 모습이 변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가정적이고 딴짓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 그런 대로 만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시아버지까지 갑자기 췌장암에 걸려 아프기 시작하고부터 제가 시아버지 간병을 하느라 집안에 신경을 못 써서 그런지 남편이 자꾸만 밖으로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저를 무시하며 말까지 함부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아침 일찍부터 저희 아들을 챙기고 시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에 들렀다가 집에 와서 급하게 남편 밥을 차려주게 되었는데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갑자기 시비를 거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나이 든 아줌마라고 해도 그렇지. 당신 그 꼬라지가 뭐야? 그리고 반찬은 이게 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면 뭐하나? 반찬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지금 나보고 꼬라지라고 했어? 내 꼬라지가 지금 왜 그런데? 어떤 놈의 자식 새끼가 지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뭐에 정신 팔렸는지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기 바빠서 그 자식 새끼 대신에 아버지 돌봐드리느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내 시간도 좀 가꾸고 다니게. 당신이 퇴근하고 바로 병원 와서 밤새도록 아버님 간병할래? 그러면 내가 굳이 하루 종일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아버님이 저렇게 많이 아프신데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병원도 자주 와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만든 반찬이 불만이면 아예 먹지를 마. 나도 우리 아들 챙기고 아버님 간병하느라 바쁘니까. 그렇게 정 불만이면 당신이 직접 해 먹으라고. 이 사람은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해본 말 가지고. 당신 힘든 거 알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밥 먹을게. 당신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아유, 이 나물 정말 맛있네. 하지만 남편과 다르게 시아버지는 당신을 챙기느라 고생한다며 저에게 늘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에게 고마운 건 바로 저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잘 지내시기에 늘 신경 써주시고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많이 아프셔서 돈 들어갈 일이 많았는데 병원비에 수술비에 장례식 비용까지 시아버지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니 아픈 시아버지를 돌봐드리는 건 어찌 보면 저에겐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애미야, 괜히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아버님, 고생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걸요? 그러니까 아버님 잘 치료받으셔서 어서 하루라도 빨리 나으세요. 그래야 아버님 손주 대학 가는 것도 보고 그러시죠. 내가 더 살아도 될까? 당연하죠, 아버님.
아직 이렇게 정정하신데 오래오래 사셔서 나중에 규영이 결혼해서 증손주 태어나는 것도 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아버님이 저희 곁에 좀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고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애미 말대로 내가 어서 낫도록 힘 좀 내보마. 네, 아버님. 그렇다고 시아버지를 돌보는 게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간병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신경 쓸 일도 많고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정도 힘든 것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향한 감사한 마음에 너끈히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는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정작 저를 힘들게 하는 거 따로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일 핑계로 지방으로 출장이 잦았는데 그 출장이 그냥 출장이 아니란 사실을 전 이미 알고 있었죠. 확실한 물증은 없었지만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전 어느 정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집에 날 때 나는 다른 여자 향수 냄새라든지 집에 와서도 핸드폰만 붙잡고선 뭐가 좋은지 실실 웃으며 누군가에게 문자하기 바빴죠. 게다가 제 눈치를 보며 밖에 나가 전화를 하고 카드 내역에 찍힌 여자 선물이며 전부 뻔히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눈치챈 순간부터 전 이미 마음속으로 남편과 갈라설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있는 건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시아버지께 어서 나으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했지만 시아버지의 병이 치료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 오래 살 수 있는 병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만 제가 잘 보살펴드리려 했던 겁니다. 어차피 이혼이야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저희 곁을 떠나시려는 것인지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음 날이 바로 주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간병인에게 잠시 시아버지를 맡기고 아들을 챙기러 제가 잠시 집에 들렀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지내시는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치료받는 대학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에 너무 놀라 저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의사 선생님께 듣게 된 소식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세가 갑자기 안 좋아지신 건지 살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소식에 저는 시아버지를 붙잡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불쌍해서 어떡해. 아버님, 이렇게 떠나시면 안 돼요. 어서 나으셔서 저희 곁에 더 오래오래 있어달라고요. 우리 규영이 결혼할 때까지 살아주시기로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애미야,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나도 오래 살았고 우리 손주 잘 크는 것까지 전부 봤으니 더는 여한이 없어. 제가 안 돼요. 제가 아버님 아직 못 보내드린다고요. 잘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해요? 네가 왜 해준 게 없어? 너처럼 착한 여부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애미 네 덕분에 내가 그동안 잘 지낼 수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아버님. 그리고 아버님은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아프지 않게 편히 지내다 가실 수 있게요. 그런데 아버님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과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지방으로 출장을 간 남편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부모한테 무심해도 너무 무심한 남편 놈을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욱이 남편 놈이 저렇게 정신 나간 이유가 여자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시는 걸 확인한 후 주말을 이용해 간병인에게 아버님을 맡기고 남편이 지방 출장 때마다 지내는 숙소로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서울에 올라와 지내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일이 많다며 지방 출장으로 자주 내려가는 지역에 아예 집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찾아가 남편놈의 숙소 초인종을 누르니 그곳에는 남편이 아닌 어떤 젊은 여자가 파자마 차림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아갈 수 있었죠. 남편의 숙소 현관문을 열어준 여자가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간녀라는 사실을요. 이제 보니 아예 남편 숙소에 살림까지 차리고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남편이 만나는 상간녀가 지방에 살고 있어 자주 지방으로 내려가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닌 같이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어 집에 잘 올라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제가 자신이 부른 숙소 청소를 하러 온 가사 도우미인 줄 알고 저를 보자마자 문까지 활짝 열어주며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를 들어가 현관을 확인해 보니 떡하니 남편의 신발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주 신혼집이 따로 없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걸 보니 남편이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상간녀는 저에게 주방 청소부터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단 아무 말 없이 주방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씻고 나온 남편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아, 나 배고프니까 아줌마한테 우리 밥부터 해달라고 그래. 그러다가 남편놈은 설거지하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죠. 그러자 남편놈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나아자빠지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어떻게긴 하도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아버님 아파서 쓰러지셔서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실려갔다고 문자까지 여러 번 했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도대체 뭐하고 살아서 그러나 확인하려고 내려왔다. 그런데 감히 여기서 살림까지 차리고 살았어? 여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 그지 같은 놈아! 저는 남편 놈을 보며 바로 부어주려고 준비한 설거지물을 남편 놈의 얼굴에 부어버렸죠. 그러자 당황한 남편 놈과 다르게 상간녀는 뻔뻔하게 저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언니! 지금 우리 오빠한테 뭐하는 짓이에요? 아무리 언니가 우리 오빠 부인이라고 하지만 이러는 건 무식한 폭력이라고요. 우리 오빠 부인이면서 가사 도우미인 척 어떻게 절 속이고 우리 집으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언니가 지금 하는지 가택 침입인 거 몰라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가택 침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금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게 누군데? 너야말로 남편놈이 이 집 빌릴 때 남편놈 이름으로 얻은 거 알아 몰라? 그러면 어머니 이 집 남편놈과 부부인 내 소유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야말로 지금 집주인인 내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지. 너 나한테 가택 침입으로 신고받고 싶냐?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너야말로 당장 짐 싸서 여기 나가! 그리고 나보고 무식해? 내가 아무리 무식해봤자 가정 있는 남의 남편 꼬드겨서 바람 피우는 너보다 더 무식하겠냐? 이 숨쉬는 공기도 아까운 것들아! 그리고 저는 마저 남은 설거지물을 남편 놈과 상간녀에게 다시 들이부었고 둘 다 눈이 돌아가 화난 제가 무서웠는지 파자마 바람으로 숙소 밖으로 불이 났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놈이 바람을 피운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정도 떨어진 상태였는지라 화는 났지만 그리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아버님이 있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돌아가면서 새로 옮긴 시아버지의 호스피스 병원 주소와 함께 남편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시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시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식 노릇하라고 일러준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놈은 실망스럽게도 시아버지가 계신 호스피스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 저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자 남편놈이 하는 소리는 인간 이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 아빠 정말로 살 날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당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 깔끔하게 갈라서자. 아빠 죽으면 유산 10억 정도 나올 텐데 미쳤다고 너랑 쓰겠냐? 당신이랑 이대로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면 싫어도 아빠 돌아가시고 받을 10억 나눠 쓸 수밖에 없을 테고 절대 그러기 싫거든. 나 그 돈으로 우리 지영이랑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데 쓸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혼하자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데. 바람까지 피워서 살림까지 차려놓고 미안한 것도 없이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놈은 정말 뺨한데 시원하게 후려쳐주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저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남편놈이랑 이혼할 생각이었던지라 당장 이혼을 한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냥은 이혼해주기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픈 시아버지 안부조차 묻지 않는 남편놈이 괘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놈에게 골탕 좀 먹어보라고 약을 올렸죠. 당신은 우리 가정보다 자식보다 그 상간녀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나한테 이제 우리 지영이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다고. 그래? 그런데 나는 이혼 못 해주겠는데? 뭐? 당신 그러면 내가 우리 지영이랑 계속 살겠다는데도 이러고 살겠다는 소리야? 그러려고. 당신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거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어차피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 전혀 불편한 거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혼 못 해. 아니, 안 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 지금 내가 아빠한테 받을 10억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10억 나랑 나눠 가질 생각에 지금 뻗팅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어쩌냐? 어차피 부모님 재산이라 당신한테는 아무 권리가 없는데. 아빠 돈 나만 쓸 수 있는 거고 나 그 돈 당신한테 조금도 나눠줄 마음 없거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지영이랑 그 돈으로 재혼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 더는 상간녀 소리 듣게 할 수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당신 유책 사유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 못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랑 이혼해줄 마음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 어디 평생 네가 사랑하는 여자 상간녀 소리 들으면서 알콩달콩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나는 아버님한테 가봐야 해서 이만 가본다. 제가 너무 태연하게 이혼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가버리자 남편놈은 조금 많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해줄 수 없다고 말한 그때부터 애가 탔는지 저에게 여러 번 전화하며 못살게 굴기 시작했죠. 전 그러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놈은 자식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추한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님이 계신 호스피스 병원에 있다가 집에 반찬도 떨어지고 해서 아들 반찬 좀 해줄까 집에 들러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 집에 들러 자기 방에 쉬고 있던 아들이 황급히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저희 아들은 평소 맛집 탐방하는 유튜브 보는 걸 좋아했는데 그곳에 남편놈이 지나가다 인터뷰하는 사람으로 나왔던 거죠. 그것도 상간녀와 함께요.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지금 다른 여자랑 팔짱 끼고 유튜브에 나오고 있어. 그렇게 말하며 아들은 남편놈과 상간녀가 나오는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놈과 상간녀가 하는 짓이 아주 제대로 꼴값이었습니다. 남편놈은 누가 봐도 나이 많은 아저씨처럼 보이는데 자기 나이를 10살 어리게 속이면서 상간녀랑 곧 결혼할 커플이라고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 모습에 아들이 흥분해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제정신이야? 엄마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저 이상한 귀신 화장한 아줌마랑 결혼하겠대. 누가 봐도 40대 넘은 아저씨인데 왜 사람들 앞에서 30대인 척 거짓말하는 거야? 아빠 미쳤나 봐. 더럽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그날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어쩌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자 아들은 제 편이 되어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힘들었을 텐데 몰라서 미안하다며 남편과 제가 이혼하면 저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본 남편의 영상이 충격적이었는지 남편이 쪽팔리다며 얼굴은 보기도 싫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바로 그날이 저에게 와버렸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제가 삼자 대면하는 날이요. 남편 놈이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다며 제가 있는 시아버지 호스피스 병원 근처 카페로 저를 불러냈던 거예요. 제가 나오지 않으면 아프신 아버님이 있는 호스피스 병원에 상간녀랑 쳐들어가겠다고 저를 협박까지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잠시 볼 일이 있다고 아버님께 말하고 남편 놈과 상간녀가 있는 카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으니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상황에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 놈은 제가 앉자마자 다시 이혼 타령을 시작했으니까요. 여보, 부탁이야. 내 평생 소원이다. 우리 제발 이혼 좀 하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아니고 여기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영이란 말이야. 제발 이제 나 좀 놔주라. 언니, 들으셨죠?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래요. 그러니까 그만 언니가 물러나 주시죠. 우리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요.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 남편 돈 보고 옆에 붙어있는 주제에 무슨 사랑 타령. 그렇지 않고서 뭐가 아쉬워서 지보다 15살이나 많은 늙은 놈팡이를 만나겠냐? 웃기지 마. 우리 지영이는 진심으로 날 사랑한다고. 내가 자기보다 나이 많아서 나중에 틀리끼는 할아버지가 돼도 상관없다고 했어. 당연히 없겠지. 너 틀리끼는 날 네 상간녀가 너 떠나는 날일 테니까. 그리고 네 놈이 제정신이냐? 아버님은 저렇게 위독하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네 놈은 네 상간녀한테 미쳐서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괴롭히기나 하고 이번에 계신 아버님께 미안하지도 않느냐고. 어차피 가실 양반 뭐하러 들여다보냐? 내가 가면 아빠가 더 오래 살기라도 한대? 그 정도 살았으면 오래 사셨지. 이제 떠날 때도 됐다고. 그리고 난 지금 내 감정과 인생에 충실할 뿐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 부모가 아픈데 여자한테 미쳐서 아픈지 부모도 뒷전인 저런 게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더는 미련이 남지 않았기에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좋다. 이혼해 줄게. 대신 그냥은 못 해줘. 내가 재산 분할이랑 니들 전부 소송 걸어서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이혼할 테니까 명심해둬. 정말이야? 당신 그러면 정말로 나랑 이혼해 주는 거지? 당신이 소송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한테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줘봤자 아빠 죽고 나서 받을 10억에 비하면 나도 남는 장사라서 상관없으니까. 맞아, 오빠. 나중에 오빠가 오빠 아빠한테 받게 될 돈에 비하면 그까지 재산분할 해주는 돈이랑 위자료가 별거겠어? 그런데 오빠, 우리 아버님 죽고 10억 받으면 뭐 할까? 그걸로 해외여행이나 갈까? 해외여행? 그것도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지영이는 해외여행 어디로 가고 싶나? 오빠는 우리 지영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도 갈 수 있다고. 오빠, 진짜야? 아, 역시 우리 오빠야가 최고라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놈과 깔끔하게 끝내고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아파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받을 생각에 신이 난 두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대로 억울해서 그냥 이혼해주지는 못할 것 같거든? 어디 네 두 연놈들 나한테 혼 좀 나봐라. 그리고 저는 남편 놈과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돌며 머리채를 끄들었죠. 정신 나간 놈아. 집 부모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여자한테 눈 뒤집혀서 지 부모도 내팽개치는 너 같은 놈은 매운맛 좀 봐야 해.
가족 있는 남자 건드리는 너도 마찬가지고. 언니 왜 이러세요? 아빠 누구야?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웃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대머리였거든요. 그래서 가발을 쓰고 다녔는데 제가 남편 머리도 일부러 가발 쓰지 않는 곳으로 앞으라고 3개 잡아당겼는데 제가 너무 흥분해서 머리채를 잘못 잡았는지 남편놈의 가발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자 남편놈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내 가발, 내 머리. 세상에. 오빠 대머리였어? 왜? 네 사랑하는 오빠가 대머리인 것도 몰랐냐? 네 오빠 틀리게도 사랑한다고 했으니 대머리도 상관없겠다. 너 우리 남편 대머리도 사랑해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받으며 상간녀와 남편놈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해 빠르게 합의를 하며 위자료도 잘 받아낼 수 있었고요. 남편놈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받게 될 유산 생각에 제가 원하는 대로 전부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이혼과 별개로 남편과 이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언젠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암약을 바꾸며 시아버지도 한 달이 아닌 좀 더 오래 저희 곁에 머물러 주셨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이 마무리되는 날 돌아오는 길에 시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겁니다. 아버님 왜요?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세요? 제가 지금 병원 거의 다 왔는데 뭐 필요한지 말씀하시면 가다가 사갈게요. 애미야, 더는 나한테 올 필요 없다. 아버님 올 필요 없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도 했고 나랑은 남남 아니냐? 너랑 아들놈이랑 이혼할 거라는 거 아들놈이 진작 말에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네가 왜 와서 고생을 하냐? 애미야, 너 할 만큼 했어. 네 덕에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던 내가 지금까지 살고 네가 내 은인이다. 너는 내 며느리로 사는 동안 네가 할 도리 다 했으니 앞으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내가 죽어서도 이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으마. 이미 병원에 있던 네 물건들도 사람 시켜 너희 집으로 돌려보냈으니까 그렇게 알고. 아버님,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싫어요. 아버님이 싫다고 하셔도 제가 아버님 떠나는 날까지 돌봐드릴 거예요. 어허이, 그러지 말래도. 이럴 때는 어른 말 듣는 게 맞는 거다. 내가 낳은 자식놈도 지부모 돌보기 싫다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 남의 자식을 고생시키냐. 이제 와도 더는 너 안 볼 테니까 절대로 병원에 올 생각하지 마라. 가끔 우리 손주 사진이나 보내줘. 애미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네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게 살길 바라. 시아버지는 그리 말씀하시며 제가 붙잡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전화에 저는 그날 펑펑 울고 말았죠. 그리고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자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다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다가 정말로 시아버지 혼자 떠나보내게 될까 애가 탔습니다. 아무리 제가 남편과 갈라섰다고 하지만 어찌 되었든 시아버지는 저희 아들 할아버지셨고 외롭게 떠나실 시아버지를 혼자 보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께 가기로 마음먹고 허둥지둥 시아버지를 간병할 짐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무리 싫다고 저를 내쫓아도 저도 끝까지 버텨볼 심산이었습니다. 이젠 고등학생이 되어 어른스러워진 아들도 저보고 그러라고 했고요. 어차피 저희 아들도 그전처럼 제가 병원이랑 집이랑 왔다 갔다 하며 돌보면 되는 것이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택시까지 타고 호스피스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버님 병실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남편놈이 시아버지께 노발대발 난리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아이, 아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미쳤다고 아픈 지혜비도 모르는 척하면서 여자한테 눈 돌아가 가정도 버린 정신 나간 너 같은 놈에게 내가 재산을 넘겨줄 것 같아? 내 전 재산 우리 규영애미 줄 테다. 아빠가 정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아빠가 집사람한테 재산 주면 내가 법으로 소송 걸어서 전부 다 다시 받아낼 거라고. 그리고 아빠 몇 번을 말해. 이미 집사람이랑 나랑은 이혼해서 우리랑은 남남이고 더는 아빠 며느리 아니라고. 아빠 며느리를 이제부터 나랑 결혼할 우리 지영이란 말이야. 누가 그런 걸 내 며느리라고 인정한다고 하든 나한테 며느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규영애미 단 한 사람뿐이다. 그리고 어디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 불효놈의 자식아. 넌 이미 예전부터 규영애미 몰래 주식하다 돈 날리고 사업 투자한다고 사기당해서 빚진 거 갚아야 한다고 나한테 유류분 이상 돈 받아낼 만큼 받아가서 니놈이 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내 재산에 대해 소송을 걸어도 아무 권리 없다. 그러니 내 남은 전 재산은 우리 며느리인 규영애미한테 주고 갈 거다. 이미 혹시 몰라 내 유언장에도 내 전 재산 규영애미한테 준다고 남겨놨고 변호사 시켜서 공증까지 받아놨다. 그래서 나 죽고 복잡하지 않도록 미리 그 재산들 우리 규영애미한테 준다고 할 거야. 어차피 우리 손주 양육권도 애미한테 있고 너 같은 놈이 내가 그동안 힘들게 벌어놓은 재산 허투루 쓰게 하느니 그 돈 우리 며느리랑 손주 쓰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앞으로 네 놈이 와도 만날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내 병원에 발들여 놓을 생각도 하지 마라. 내 장례식에도 올 필요 없다.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내가 지금 아빠한테 유산으로 받을 10억 생각해서 집사람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해주고 위자료도 달라는 대로 다 줬단 말이야. 그런데 아빠가 그 10억 집사람한테 준다니 난 망했네, 망했어. 재산 분할도 잘해주고 규영애미한테 원하는 만큼 위자료도 줬다니 아주 그거 잘했구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아빠, 정말 이럴 거야? 자꾸 이러면 재미없어. 아빠 변호사 불러서 아빠 재산 다 나 준다고 해. 아빠 유언장에 쓴 거 전부 취소시킨다고 하란 말이야. 남편 놈이 저 몰래 주식 사업에 투자까지 해서 빚이 있었다는 거는 전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그 돈을 저 몰래 시아버지께서 갚아주셨을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급기야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아픈 시아버지를 협박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병실로 들어가 바로 남편 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 누가 우리 아버님 마음대로 건드리래, 이 썩을 놈의 자식아. 그리고 제가 들고 왔던 짐가방으로 남편 놈을 후려쳤죠. 어느 정신 나간 놈이 아픈 부모한테 버릇없이 이런 짓거리를 해. 아버님이 네 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아프다고, 아파. 남편 놈은 그렇게 저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병원에서 쫓겨났죠. 저에게 맞은 게 억울했는지 저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러면 시아버지를 협박한 것에 대해 노인학대로 신고할 거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놈이 병원에서 쫓겨나고 시아버지는 제가 다시 찾아올 걸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당황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미, 네가 여기까지 또 무슨 일이냐? 내가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또 온 거야? 왜긴요. 아버님 간병해드리려고 왔죠. 아버님 간병 제가 끝까지 할 거예요. 내가 전화로 한 이야기 못 들었어? 우리 아들이랑 너랑 갈라섰고 이제 우리도 남남이다. 그러니 귀찮게 아픈 나 같은 늙은이 돌볼 필요 없어. 아니요, 아버님. 아버님이 아무리 저랑 남남이라 우계셔도 우리 아들 친할아버지시고 절대 남남 아니에요.
그러니 더는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일 있든 절대로 가지 않을 테니까. 애미 너 정말 이럴 거냐? 나 같은 다 죽어가는 늙은이가 뭐라고 그래?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면목 없게 만드는 거냐? 아버님이 뭐긴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전부 돌봐주셨잖아요. 그러니 아버님은 저한테 은인이자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자식이 내 부모가 아프다는데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아들놈은 바람까지 피워서 너한테 이렇게 고생시키고 지 아버지 재산 노리고 죽길 바라면서 돌보기 싫어서 저러는데 애미 네가 내 딸이다. 네가 내 자식이야. 애미야,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미안해. 아버님 미안하기는 왜 미안하세요? 제가 못난 며느리라 아버님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고 제가 죄송해요. 제가 그래도 참고 살면 좋았는데 아프신 아버님 속상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아니야. 네 덕에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 내가 죽어서도 너한테 고마웠던 거 전부 잊지 않으마. 애미야, 정말 고맙다. 아버님. 아버님과 저는 서로 부둥켜안은 채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제 간병을 거부하지도 않으셨죠. 그래서 저희 아들도 시아버지를 보러 올 수 있었고 보고 싶은 할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좋다며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놈이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간녀랑 같이 시아버지 병원 앞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남편놈과 상간녀를 제 앞에 애걸하며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당신이 아빠한테 말해서 아빠 재산 나한테 물려주라고 하면 안 돼? 당신이 설득 좀 해달라고. 내가 왜? 뭐가 아쉬워서? 당신이 설득만 해주면 내가 아빠한테 받은 유산에서 1억 당신 줄게. 아니면 당신이 아빠한테 재산 증여받으면 나한테 주라. 그래요, 언니. 언니도 공짜로 1억 생기는 거가 얼마나 좋아요? 저희는 그 돈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빠가 그 돈으로 나 가게도 차려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내가 미쳤냐? 바람까지 피워서 먼저 이혼하자고 한 전 남편 놈이 뭐가 예쁘다고 아버님한테 받은 재산을 주며 아버님을 뭐하러 설득해? 니들 싫어서라도 내가 아버님이 주시는 재산 전부 받아서 우리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 거다. 니들은 사랑만 있으면 되는 인간들이니 서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봐. 아니야. 이거 꿈일 거야. 그 돈 전부 내 거 될 수 있었는데 이혼한 집사람의 전부 빼앗기다니. 억울해. 억울하다고. 남편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 시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정말로 당신 전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전부 물려주셨죠. 그리고 얼마 후 자는 듯 편안하게 더는 아프지 않은 곳으로 멀리,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나셨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유언대로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발 한 번 들여놓을 수 없었고요. 시아버지가 떠나고 한동안은 마음이 슬프고 허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시아버지가 지내던 병원으로 가면 시아버지께서 웃으면서 저를 받아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병원에서 가지고 온 아버님의 유품을 꺼내서 보다가 편지 봉투 하나를 저에게 건네더라고요. 바로 시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그제야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당신 돌아가시면 꼭 꺼내서 읽어보라며 저에게 말씀하셨던 편지였는데 아버님을 간병하며 장례까지 치르다 보니 정신이 없어 까먹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를 조심스럽게 뜯어 열어보게 되었죠.
사랑하는 며느라, 너에게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지만 막상 쓰려니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다만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 애미 너에게 정말 고마웠다는 거다. 사실 집사람 떠나고 나에게 큰 병이 오면서 외롭고 무서웠다. 나이가 들어 살 만큼 살았는데도 아픈 게 많이 겁나더라. 그런데 시아버지라고 옆에서 간병하며 곁을 지키는 네 덕에 그 두려움도 사라지고 나도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떠나는 길 외롭지 않게 갈 수 있었어. 그러니 애미야, 혹시 내가 떠나고 슬프더라도 너무 많이 가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떠나도 그때까지 노인네 잘 갔다 아무렇지 않은 거면 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아들놈 농사를 망치긴 했지만 대신 착한 손주 녀석에 좋은 며느리 만나 나처럼 호강하며 산 사람도 없으니 이 시애비가 네 덕에 행복하게 살다가 갔다는 사실만 알아다오. 그러니 너도 행복하게 살아. 그래야 나도 저승에서 잘 지내며 나 때문에 고생한 우리 며느리한테 덜 미안할 것 같으니까. 설마 지금 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애미야, 나중에, 아주 나중에 다시 보자꾸나. 그때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있거라. 시아버지의 편지에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었죠. 저희 아들을 데리고 살아갈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편의점을 열어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긴 했지만 저희 아들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다행히 주변에 가정집이 많아서인지 먹고 살 만큼은 운영이 되었고요. 그런데 가게를 차리고 몇 달 후 전 남편 놈이 저희 가게 앞을 찾아왔던 겁니다. 예전과는 다른 후줄근한 모습으로요. 그러더니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좀 제발 살려줘. 지영이 그것이 내가 돈 있을 때는 내가 늙어서 틀리게도 사랑한다면 상관없다고 하더니 내가 가진 돈 다 쓰고 알거지 되자마자 나보다 돈 더 많은 유부남으로 바로 갈아타더라. 그것도 나보다 늙고 못생긴 놈한테.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니까 돈만 많으면 상관없다면서 나보고 꺼지래. 내가 무리해서 지 이름으로 가게까지 차려주다가 이 꼴이 났는데 바로 입 싹 닦더라고. 여보, 그래서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야 당신의 소중함을 알겠어. 나 당신이랑 우리 아들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어. 예전처럼 우리 가족 셋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당신 나 받아줄 수 있는 거지? 내가 미쳤냐? 바람 피워서 지 부모고 자식이고 버린 페류나를 받아주게? 너라면 너 같은 놈이랑 살겠냐고. 너 같은 놈이랑 사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살고 만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가게에서 꺼져. 안 돼, 여보. 나 실은 지영이랑 만날 때 어떤 유튜브 방송에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어느 놈이 내가 유튜브 나온 방송 보고 이사님한테 나 바람 피우고 있다고 꼰질러서 회사까지 잘렸단 말이야. 당신도 알지? 우리 이사님 사모님이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다 이혼하셔서 바람이라면 아주 질색인 거. 그래서 내 인생 완전히 중쳤단 말이야. 그러게 바람 피운 놈이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방송까지 나가서 인터뷰하고 돌아다니라고 했냐? 네가 나온 방송 우리 규영이도 봤어. 그래서 당신 아들이 혹시라도 당신 만나면 이 말 꼭 전해주라더라. 당신 같은 사람 자기 아빠로 있는 거 쪽팔린다고 앞으로 남남으로 살자면서 다시는 얼굴 보지 말제. 자기는 커서도 당신 안 볼 거라면서. 그러니까 당신 혼자 행복하게 잘 살아. 아니면 가족보다 소중한 그 상간녀 찾아가 다시 잘해보든지. 지 부모까지 버리고 나 몰라라 하더니 아주 쌤통이다. 꺼져라 이 인간아. 그리고 결국 전 남편 놈은
제가 신고한 경찰들에 의해 저희 편의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전 남편 놈은 무슨 미련이 많은지 절규까지 하며 저를 붙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이후 제가 전 남편 놈의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서 저에게 접근하지 못했지만요. 나중에 전 남편이 알던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인데 전 남편 형편이 말도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이혼 후에 만나던 상간녀가 헤어지자고 하니 그때마다 돈을 쓰며 가게까지 차려주다가 아주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갈 데도 없어진 데다 바람 피운 것까지 이사님에게 들켜 직장까지 잘려서 남은 돈이라도 지키겠다며 지금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에게 미쳐서 가정이며 아픈 시아버지까지 나몰라라며 재산까지 노리더니 그 벌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시아버지께서 편지에 남기신 말씀대로 저희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엄마 혼자 자기 키우느라고 고생한다며 나중에 성공해서 호강시켜 줄 거라며 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마음만으로도 그저 고마운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떠나신 시아버지도 하늘에서 잘 지내시는지 얼마 전에는 절 찾아와 편안하게 웃는 꿈까지 꿨습니다. 저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처럼요. 인생을 살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고 평생 함께 살던 남편에게 큰 배신을 당하며 상처를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해요. 살다 보면 물론 아픈 일도 겪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시아버지의 일을 통해 배웠거든요. 나쁜 끝은 없어도 착한 끝은 있다는 그 말을 믿어보려 합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모두 감사합니다.